김기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낭만인데요. 네이버에 낭만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에 김기명이 두 번째로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웹툰에서도 낭만 있는 장면이나 낭만 있는 캐릭터가 나오면 빅딜 합격, 빅딜로 와라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합니다. 김기명은 자신보다 약한 자를 건드리는 것을 매우 싫어하며 소수에게 다수로 덤비는 것은 짐승이나 하는 짓이라고 합니다. 또한 평소에도 자신은 라면을 먹고 부하들은 국밥을 먹이는 낭만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김기명은 4대 크루 빅딜의 헤드입니다. 김기명은 전 헤드인 한신우에게 정식적으로 계승을 받았습니다. 빅딜은 강북, 강서, 강남, 강동 중에서 강서를 거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빅딜은 김기명과 한신우 이전에도 존재했던 크루지만 김기명과 한신우가 헤드가 된 뒤에는 불법적인 사업 대신 옷가게와 식당 장사로 자금을 마련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종건은 김기명이 뛰어넘고자 하는 대상이며 복수하려는 대상입니다. 종건은 한신우를 1회회에 팔아넘기게 만든 주요 원인이며 김기명의 이빨을 뽑아버리고 경찰에 넘긴 적도 있습니다. 김기명은 종건을 이러한 이유로 증오하게 되었고 교도소에서 종건이 수련했던 방식 그대로 훈련하기도 합니다. 김기명은 수백 명의 죄수와 매일 싸움을 하였고 교도관은 김기명이 종건을 뛰어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김기명은 첫 등장 때만 하더라도 비열한 양아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불법 도또 총판으로 첫 등장하며 박지호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또한 수많은 학생들을 도박 중독자로 만들어버리기도 하였는데요. 그 이후 박지호는 박형석과 친구들에게 신세 한탄을 하고 박형석, 이진성, 바스코 등 재원고 학생들과 코우지가 협력하여 또또 사이트를 털어버리고 김기명은 종건에게 제압당하며 김기명은 교도소로 잡혀가며 불법 또또패는 끝나게 됩니다. 최근에는 한신우를 되찾기 위하여 자존심을 버려가며 어쩔 수 없이 또또 총판을 한 것이 밝혀지며 민심이 조금 회복되기는 했지만 유일한 김기명의 오점으로 남는 과거이기도 합니다. 김기명은 4대 크루 헤드 중 리더십이 가장 뛰어난 캐릭터입니다. 특히 부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큰 캐릭터인데요. 권지태에게는 직접 도시락을 싸주었고 윤경원과 이건우도 김기명을 따라서 교도소에 갈 정도로 김기명에게 충성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라인만이 신입 시절에 허세를 부리기 위하여 자기 친구들에게 김기명과 굉장히 친하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김기명은 라인만을 보고 가족이라고 지켜 세워주는 대인배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서성은은 김기명과 정반대로 리더십이 전혀 없어서 종건의 후임에서 탈락한 것을 보면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일 각오는 김기명이 박지호에게 죽일 각오로 싸우면 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일종의 버프가 아닌 전투를 시작하기 전 마음가짐으로 해석되었는데 현재는 야성, 무의식, 죽을 각오, 한모드 등과 같이 중요한 버프가 되었습니다. 죽일 각오를 사용하면서 강해진 캐릭터로는 김기명과 박지호가 있는데요. 김기명은 죽일 각오를 사용하기 전에는 샤오룬과 비슷한 수준의 실력이었으나 죽일 각오를 사용한 뒤에는 종건급으로 평가받는 샤오룬을 가볍게 제압했습니다. 김기명의 아버지는 영세대 주먹전설 김감룡입니다. 그렇기에 아버지로부터 천부적인 하드웨어를 물려받았으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을 물려받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김기명이 어린 시절의 김감룡은 가정을 돌보지 않았기에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은 없지만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과거를 물어보고 큰일을 결정하려는 것을 보면 완전히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명은 김감룡의 아들이란 이유로 서성은에게 증오받은 적이 있으며 종건은 김감룡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헤드 대전에서 가장 강할 것 같은 캐릭터로 김기명을 지목한 적이 있습니다. 왕호춘과 김기명의 첫 만남은 왕호춘이 빅딜을 찾아오면서 시작됩니다. 가출한 왕호춘이 자신을 빅딜에 받아달라고 하자 김기명은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거절합니다. 그 이후에는 헤드 대전에서 격돌한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접점은 없었습니다. 왕호춘이 죽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건지태가 김기명의 이름으로 꽃을 보낸다고 하자 거절하고 교도소에서 담배를 태워주면서 추모를 해줍니다. 김기명은 종건에게 패배하고 불법 도도를 운영한 것이 적발되어 소년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김기명은 소년교도소에서는 냉철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교도관이 소란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자 김기명을 대신하여 여러 죄수들이 대신 손을 들어주는 장면도 나오며 수십 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군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기명은 자신보다 약한 자를 건드리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나 그런 김기명이 유일하게 약자를 구타하는 장면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소년교도소에서 홍두표가 박지호에게 김치를 던지려다가 김기명의 옷에 김치 국물이 튀었고 김기명의 부하들이 홍두표를 식판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홍두표는 누구냐고 소리를 질렀고 김기명인 것을 알게 되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기명은 홍두표의 머리를 밟아버려 양호실로 보내버립니다. 김기명과 식사할 일이 생기면 김치 국물 튀기는 것은 극도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명과 바스코는 공통점이 많으며 바스코가 김기명을 계승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두 캐릭터 모두 하드웨어가 매우 뛰어나며 리더십이 뛰어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종건을 꺾으려고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건도 바스코를 보고 김기명을 연상시킨다고 말한 적이 있으며 바스코와 김기명은 과거에 대결한 적도 있으며 최근에 김기명이 바스코를 번너클의 영웅이라고 칭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바스코는 최창원을 상대할 때 죽일 각오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김기명의 모티브가 된 인물은 페북스타 박기명입니다. 김기명의 초창기 외형과 박기명의 외형이 매우 닮았으며 이름도 성을 제외하면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박기명보다 김기명이 훨씬 유명해졌으나 과거 박기명이 페북에서 페북스타로 이름을 날리던 시절에는 김기명보다 박기명이 유명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김기명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레드벨벳 케이크입니다. 현재는 한신우 구출을 위하여 돈을 아끼고 있어 끼니를 라면으로 때우고 있지만 한신우를 구출한 뒤에는 레드벨벳 케이크를 먹는 김기명의 모습이 나올 것으로 추측됩니다. 김기명은 모르는 사람이나 적과도 끝말잇기를 할 만큼 끝말잇기를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성요한과 함께 클럽 BB에서 가드를 서며 성요한에게 끝말잇기를 제안하고 성요한에게 원소 기록을 대면서 끝말잇기에 승리한 뒤 가똑도 별거 아니군이라고 말하며 유쾌한 모습을 보였으며 정상회담 편에서 1해외 폰셔틀을 처음 보고도 끝말잇기를 제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기명이 김예진이라는 가명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서성은과의 첫 만남인데요. 김기명은 서성은에게 자신이 강서중 대가리 김기명이 아니라 김예진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바로 들켜버렸습니다. 클럽 BB에서는 백호 인력소를 사칭하며 가드 면접을 보러 왔을 때 자신이 4대 크루 빅딜의 헤드 김기명인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권지태의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이름이 김예진인데 여기서 떠올렸다고 추측되기도 합니다. 작가님이 예능 해피투게더3에 출연하여 박명수를 그린 적이 있는데 이때 그린 박명수와 외모지상주의 초반에 등장하는 김기명이 닮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목구비가 비슷하게 생겼으며 일부 독자들은 김기명의 얼굴은 못생겼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때 김기명의 얼굴은 박명수와 동급이므로 못생겼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권지태는 김기명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이며 서로가 가장 신뢰하는 사이입니다. 권지태는 어린 시절부터 약 10년간 김기명을 섬겼습니다. 또한 김감룡의 과거 사진에 권지태와 매우 유사하게 생긴 인물이 있는데 만약 이 인물이 권지태의 아버지라면 권지태는 대를 걸쳐 김기명을 섬기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유진은 4대 크루 1해외의 헤드로 강남을 대표하는 크루의 헤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모지상주의에서 4대 크루 헤드들은 일반적인 크루 헤드들과는 격이 다른 무력을 보여주며 보통 자신의 크루에서 가장 강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유진은 타 4대 크루 헤드와는 다르게 무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나서서 무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자신의 수하 뒤에 숨어서 지시만 내리거나 계획만 세우는 모습을 보이며 여태 나온 4대 크루 헤드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보통 4대 크루 헤드 서열을 매길 때 유진을 대신하여 1해외에서는 서성은을 4대 크루 헤드로 취급하며 4대 크루 헤드 서열을 매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진은 지능이 매우 높은 인물로 추정되며 박진영, 최동수 등과 함께 작중 최고의 두뇌를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진에게 학력은 의미가 없겠지만 유진은 국내 최고의 명문고로 추정되는 사립 명문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기에 학력도 좋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유진은 크루를 만드는 지능이나 사업을 시행하는 능력도 뛰어나며 추진력도 높은 인물이며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할 줄 아는 인물이기에 지능캐로서는 손색이 없는 인물입니다. 또한 정상회담에서는 변수에 대비하여 자신과 적대될 만한 인물들의 인지를 미리 잡아놓기도 하였으며 1해외 2개월사가 폐기될 위기에 처하자 재빠르게 행동하여 1해외를 지키고 박형석의 거짓말을 간파한 뒤 박형석을 감금해버리는 판단력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작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최동수의 약점을 쥔 인물이기도 합니다.
유진은 1회회 헤드답게 정상회담을 주도해 나갔으며 그곳에서 박형석을 영입하며 자신의 목표를 일부 달성했습니다. 또한 최동수의 수하로 출발하여 최동수의 약점을 지는 모습까지 보이며 4대코르 헤드 중에선 가장 뛰어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가끔은 1회회 헤드답지 못한 판단과 조금은 무능하기까지 한 모습을 연출하였고 독자들은 유진을 보고 럭키 노진구다, 똑똑한 너진구다, 유진군의 등의 반응을 보이며 조금은 실망스럽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유진이 이러한 말을 듣게 된 결정적인 계기들은 속수무책으로 1회회 3, 4계열사를 날려버린 점과 샤오룽, 비비, 미츠키, 류헤이 등이 유진이 자신의 상관임에도 불구하고 개무시하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유진은 1회회 헤드로서 조금은 명예를 회복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고 생각됩니다. 최동수는 개인의 능력도 뛰어났으나 10명의 천재들에게 큰 도움을 받아 HNH그룹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공개된 10명의 천재는 육성의 천재 종건, 싸움의 천재 이도규, 해킹의 천재 코우지, 의학의 천재 박진영과 어떤 분야의 천재인지 공개되지 않은 준구, 이지훈, 최수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진도 유력한 10명의 천재 후보 중 한 명인데요. 최동수는 HNH그룹을 설립하기 이전 허름한 집에서 회의를 하였고 그곳에는 최동수, 준구, 이도규, 이지훈, 유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HNH그룹을 설립하는 데 기여한 핵심 인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진도 HNH그룹 10명의 천재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으며 유진은 사업의 천재로 추정됩니다. 유진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학생처럼 생겼으며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처럼 보입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존댓말을 사용하면 예우를 갖추기에 유진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유진을 모범생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진의 실체는 뒷세계의 거물이며 자신에 의하여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이 사망하고 있으며 선량한 사람들도 납치당하거나 감금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진의 이러한 모습은 충격적인 반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착할 것만 같은 사람이 알고 보니 누구보다 흉악한 범죄자라고 생각하면 큰 충격입니다. 또한 유진은 범죄 행위를 하며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선 어떤 짓이든지 서슴없이 저지르는 악인이기에 갱생의 여지도 없어 보입니다. 준구와 유진은 과거부터 알던 사이로 추정되며 준구가 신뢰하는 몇 안되는 인물입니다. 최동수는 HNH그룹을 설립하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자신을 도울 만한 인재들을 찾고 있었고 준구는 최동수에게 유진을 추천해줍니다. 그리고 유진은 최동수에게 몇 마디 듣지 않고도 앞으로의 계획과 1회회라는 크루를 설립하는 추진력을 보이며 최동수에게 인정받았고 최동수도 자네가 소개시켜준 이 친구 대단하구만 이라고 말하며 유진의 능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현 시점으로 본다면 준구와 유진 모두 최동수를 배신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동맹을 맺어 최동수를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준구와 유진은 결말이 어떻게 되던지 간에 끝까지 한편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유진은 과거 박범재가 4대 크루를 설명할 때 안경을 쓴 실루엣과 함께 1회회 헤드라는 이름으로 작중에 처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폰셔틀이 유진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유진은 자신의 정체를 숨겨왔고 정상회담 편에서 자신의 얼굴을 처음 공개하며 공식적으로 첫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진은 1회회 헤드치고는 생각보다 너무 평범하게 생겼기에 독자들은 물론 작중의 등장인물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은 첫 등장부터 죽은 왕호춘의 이름을 이용하여 4대 크루를 한자리에 모으는 지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유진은 정상회담을 통하여 최동수와의 전쟁 이전에 4대 크루들을 포섭하여 자신에게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려 했으나 호스텔과 가똑이 이를 거부하며 결국 실패하였고 차선책으로 성요한이나 박형석을 1회회로 영입하려 합니다. 그리고 성요한 대신 박형석이 희생하며 유진은 박형석을 1회회의 일원으로 영입하였습니다. 당시 박형석은 1회회 3, 4계열사를 날려버린 핵심 인물이었기에 유진의 입장에서는 조금 찝찝할 수 있었겠지만 유진은 개의치 않고 박형석을 받아들이며 박형석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며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박형석과 유진은 정상회담 이후 동료가 되었으나 박형석은 1회회에 들어온 목적이 1회회를 내부에서 부수고 음지를 찾기 위함이었기에 둘이 진정한 동료가 될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진도 그것을 알았기에 박형석을 이용하려 하였고 1회회 2계열사를 이용하여 박형석의 친구들을 제거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박형석의 계획으로 김기명과 이도규가 난입하며 결국 1회회 2계열사는 큰 피해만 입어버리고 박형석의 친구는 단 한 명도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박형석은 자신이 유진을 완벽히 속였다고 생각하여 유진의 앞에서도 연기를 하였으나 유진은 더 이상 박형석에게 놀아나지 않고 박형석을 박진영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유진은 이 장면에서 잃어버렸던 포스를 조금은 되찾았습니다.
유진이 박형석을 박진영에게 보내버리며 박진영인 작중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영과 유진은 과거부터 협력하던 사이였기도 한데요. 유진은 박진영에게 어떠한 대가를 제공해준 뒤 박진영을 자신의 휘하에 두고 있으며 박진영에게 특수한 약을 받아 한신우를 컨트롤한 뒤 미츠키에게 넘겨줘 1회회 2결사를 설립하기도 하였고 왕호춘에게도 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한 박형석을 박진영에게 보내 박형석의 정체를 조사하라고 하기도 하였으며 박진영의 거취를 가지고 이도규와 거래를 하며 백호인력소를 자신의 휘하에 두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박진영도 유진에게 어떠한 대가를 받았을 것이며 불법적인 실험을 할 장소와 실험체를 제공받는 것으로 추정되기에 두 캐릭터는 공생하고 있는 협력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진은 왕호춘의 죽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왕호춘은 과거부터 1회회에서 제공된 약을 먹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었으며 왕호춘이 사망해버리자 왕호춘의 최측근이었던 곽청호와 팽진양은 왕호춘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1회로 위장 잠입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장진혁과 유진의 만남에서도 며칠 전까지 왕호춘과 동맹관계였던 장진혁이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왕호춘의 죽음에 어쩌면 1회회가 개입되었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유진은 왕호춘이 사망해버리자 그의 이름을 사용하여 4대 크루를 한자리에 소집하는 등 왕호춘이 죽은 이후에도 왕호춘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진은 비상한 두뇌와 사업 소원을 가졌기에 기업형 크루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모지상주의 세계관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는 기업이라면 지능보다는 주먹이 중요한 경우가 많으며 수많은 요소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그때 유진을 지켜준 것이 폰셔틀과 박만덕으로 유진은 평생 가도 너희 같은 친구는 못 만날 거야 라고 말하며 폰셔틀과 박만덕에게 고마움을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도규도 유회장 이런 놈들을 밑에 두고 있었구만 이라고 말하며 폰셔틀과 박만덕의 강함을 인정해주며 유진이 승승장구한 이유가 폰셔틀과 박만덕의 존재 때문이라고 간접적으로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성묘한의 가장 큰 특징이자 성묘한의 가장 큰 장점은 카피인데요. 성묘한은 상대방과 겨뤄보거나 상대방의 기술을 관찰하는 것만으로 상대방의 기술을 카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묘한이 카피한 무술과 기술은 바스코의 무에타이, 종건의 아이키도, 장현의 개싸움, 김기명의 업어치기, 종건의 극진공수도, 성태훈의 태권도, 우영석의 시스테마, 카포에라, 레슬링, 절권도 등이 있습니다. 각독은 강남, 강북, 강동, 강서중에 강북에 거점을 둔 크루입니다. 성묘한은 4대 크루 갓독의 헤드로 갓독의 유일한 전력입니다. 과거에는 성묘한 산하에 장진혁이 이끄는 YB와 권승룡이 이끄는 OB팀이 있었으나 현재는 와해되고 성묘한이 홀로 갓독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타크루와 다르게 전력이 성묘한 한 명뿐인 갓독도 타크루에 비해 전력이 밀리지 않는다는 평을 받는 것을 보면 성묘한의 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성묘한은 4대 크루 헤드 중 최강자로 평가받습니다. 장현은 정상회담 편에서 최강의 전력인 성묘한이야 1해외 회장도 그걸 알기에 어떻게든 포섭하려 할 거야 라고 말하였으며 최근에는 우영석의 기술들을 카피하면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때 서성은은 그럼 성묘한은 실시간으로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김기명은 내가 위라고 생각했는데 이 싸움으로 진짜 괴물이 되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진은 정상회담 편에서 성묘한의 재능은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건은 4대 크루 헤드 중 성묘한의 전투력과 재능을 1위로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전투력만 놓고 본다면 성묘한이 4대 크루 헤드 최강자라고 추측됩니다. 성묘한은 과거에는 평범한 학생이었으나 어머니가 사이비에 빠지고 시력이 악화되면서 성묘한도 흑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묘한이 흑화한 이유는 어머니의 눈 수술 자금을 마련하고 HNH그룹 최동수 회장에게 인정받아 수술 대기 번호를 앞당기기 위해서인데요. 성묘한은 최동수 회장에게 인정받기 위해 종건의 후임이 되려 하였고 4대 크루 갓독의 헤드가 되었습니다. 성묘한이 선택한 방법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는 효심만큼은 좋게 평가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건은 성묘한의 재능과 전투력은 4대 크루 헤드 중 1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리더십과 사업 소환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종합적으로 꼴등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작중 행적을 살펴보더라도 성묘한의 행보는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신의 수하들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힘으로만 찍어 눌러서 갓독이 와해되었고 사업 소환도 없어서 신발을 뺏어서 파는 방법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또한 장진혁이 가독에 있을 때는 대부분의 수입을 장진혁이 올려서 종건에게 상납금을 줬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진성과 성유한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소꿉친구로 성유한이 괴롭힘 당하던 시절에 이진성이 성유한을 도와주면서 서로의 사이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또한 중등 권투 대회에서 나란히 1, 2위를 차지할 만큼 복싱에 재능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유한이 흑화하면서 사이가 멀어졌고 이진성은 성유한의 흑화를 막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으며 성유한은 이진성과 멀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우정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생각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기도 합니다. 성유한과 이진성, 김미진은 어린 시절부터 소꿉친구였으며 성유한과 이진성 모두 김미진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성유한과 김미진은 풍산개교 사건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천량지부 편에서는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김미진을 해코지하려는 양아치들을 제압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김미진과 이진성은 계속하여 서로 호감이 쌓이고 있는 반면에 성유한은 풍산개교 사건 이후로는 김미진과 만난 적이 없기에 김미진과 성유한이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1회회 3개월사 편에서 김 부장은 성유한을 보고 백호인력의 자랑입니다. 그런 천재는 처음 봤죠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웹툰 김 부장이 연재되기 전이었고 김 부장의 위상이 현재처럼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웹툰 김 부장이 연재되면서 김 부장의 위상이 수직 상승하게 되었고 김 부장은 전직 국가요원 출신으로 수많은 강자들을 만났으며 성한수, 박진철, 이도규 같은 강자들과도 아는 사이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 김 부장에게 최고의 천재라는 평을 받은 성유한의 강함이 현재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성유한의 인생을 망쳐버린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성유한의 어머니는 원래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 신자였으나 사이비 목사가 성유한의 어머니를 꼬드겨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만들었으며 마약까지 강제로 주입하여 성유한의 어머니를 타락시켰습니다. 또한 성유한이 4대 코르 사업에 뛰어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유한은 사람을 찾기 위해 돈만 주면 무엇이든 하는 백호인력소에 찾아갑니다. 백호인력소에서 박충조와 최상호를 순식간에 처리하는 것을 보고 이도규는 돈이 없으면 테스트를 받고 인턴이 되라고 제안하고 성유한은 제안을 받아들이고 테스트에 통과하였고 이도규에게 극찬을 받습니다. 성유한은 백호인력소의 인턴이 될 생각이 없지만 이도규가 반강제로 취직시키며 어쩔 수 없이 백호인력소의 인턴이 됩니다. 그리고 백호인력소의 이름으로 클럽 BB의 가드로 파견을 가게 됩니다. 권지태가 성유한을 처음 봤을 때 미소년이라고 평가하였고 빅딜의 언니들도 성유한을 보고 굉장히 잘생겼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비비도 성유한을 보고 아이돌급 외모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폭풍 성장을 하여 키도 180대 중후반으로 성장하였기에 성유한의 외모도 매우 잘생겼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외모지상주의 대부분 캐릭터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흡연과 음주를 기본으로 하며 문신까지도 하는 불량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유한은 흡연과 음주, 문신을 전혀 하지 않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욕설을 하지 않는 바른 생활 사나이입니다. 클럽 BB에서도 다른 캐릭터들이 음주를 할 때 성유한은 샤인머스킷을 먹으며 왕호춘이 패드립을 치면서 도발할 때도 욕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유한을 좋아하는 독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댓글로 성유한이 황호와 바스코가 대치하고 있을 때 갑자기 등장해서 황호와 바스코를 초살하는 것을 보고 생긴 밈입니다. 이 밈은 외지주는 물론이고 타 웹툰에서도 가끔 등장하는데요. 주로 두 캐릭터가 1대1로 대치하고 있을 때 사용합니다. 성유한은 사이비 사건 이후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강아지들 통해 멘탈을 치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성유한이 기르는 강아지는 2마리로 이름은 에덴과 미로입니다. 또한 성유한이 이끄는 크루의 이름도 가독으로 크루의 이름에 개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성유한의 강아지 사랑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성유한은 시력이 악화되며 전투력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눈이 멀쩡할 때는 4대 코르 헤드 중 최강의 전투력을 뽐내지만 시력이 악화되었을 때는 4대 코르 헤드는커녕 간부급에도 못 미치며 제대로 된 전투를 할 수조차 없습니다. 성유한의 시력이 악화되는 까닭은 유전입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아들 모두 시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독자들은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성유한은 과거 빅딜에 들어올 뻔하였으나 서성은이 방출시킵니다. 하지만 서성은도 성유한을 불쌍하게 여겼는지 성유한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성요한에게 신발이라도 뺏어서 팔아 라고 말하였고, 성요한은 실제로 전투가 끝난 뒤에 상대방의 명품 신발을 괄치하여 판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현은 2화에서 박형석의 머리를 잘라주면서 첫 등장합니다. 박형석은 장현에게 투블럭으로 머리를 잘라달라고 부탁했으나 아직 미용 실력이 부족했던 장현은 박형석의 머리를 김정은 컷으로 잘라버립니다. 다만 장현은 박형석을 보고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며 최선을 다해서 깎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아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갓독의 오비 민동산이 장현의 손님으로 오게 되었고, 장현은 민동산의 머리를 매우 괴상하게 커트해 주었고, 장현은 이 컷의 이름은 히드라 컷이라고 둘러대며 이번 가을에 반드시 유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이런 기괴한 컷은 유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동산은 굉장히 열이 받아서 장현에게 보복을 하려 하였고, 장현은 민동산에게 욕설과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민동산이 예나의 앞에서 담배를 피자 담배를 꺼달라고 요청하고, 민동산이 이를 거절하자 민동산과 갓독의 패거리들을 모조리 정리합니다. 장현이 민동산과 갓독 패거리를 정리하면서 장현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장현은 과거 4대 크루 호스텔의 헤드였으며 강동의 전설이라고 불린 종건의 후임 후보 1순위의 강자였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4대 크루 헤드 중 최고의 전투력을 가진 강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장현은 4대 크루 호스텔의 헤드입니다. 원래는 왕호춘이 이끌던 호스텔과 장현이 이끌던 호스텔이 분리되어 있었으나 왕호춘이 사망하면서 통합 호스텔의 헤드가 되었습니다. 장현이 이끄는 호스텔은 가출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건전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돈보다 가족과 멤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크루입니다. 그래서 1회회에서 10억을 주고 포섭을 시도했으나 실패합니다. 장현은 과거의 종건의 제자이자 1순위 후임이었습니다. 종건은 장현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자신의 제자로 삼았고, 장현에게 아이키도와 극진공수도를 전수해줬습니다. 하지만 장현은 종건의 악행과 실체를 알기 때문에 종건을 존경하지 않으며 언젠가 부숴버릴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건은 장현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공백의 3년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장현은 어린 시절에 이도규와 같이 자란 것으로 추측되며 이도규에게 야성과 개싸움을 수련받았습니다. 장현은 이도규를 목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이도규는 예나를 납치하며 장현에게 특별 수업을 해줍니다. 진짜 야성은 자식이 위험할 때 나온다라고 말하며 예나를 납치하였고, 장현은 이도규의 수업을 수료한 뒤 진짜 야성을 깨우치며 더욱 강해집니다. 장현은 외모지상주의 공식 미남 중 한 명이며 이지훈, 박형석과 함께 작중 최상의 외모를 자랑합니다. 축제편에서 존재만으로 여학생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을 연출했으며 노예팅에서 50만원에 낙찰되며 재원고 최고 기록을 갱신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박세림을 얼굴로만 꼬시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키도 180대 후반으로 추측되며 최원석이 장현을 보고 장현 이 새끼 졸라 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 상당한 사이즈를 가진 완벽한 인물로 추측됩니다. 장현은 굉장히 불우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타인을 경계하는 버릇과 강해 보이고 싶은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얕보였다고 생각하면 뭘 봐 씨발려나 라며 욕설을 하는 모습을 자주 연출합니다. 장현은 왕호춘을 흑화시킨 장본인이며 왕호춘의 롤모델이었습니다. 과거 부모님에게 자유를 억압받으며 살아온 왕호춘은 장현을 만나면서 자신도 자유를 추구하며 흑화하게 되었습니다. 왕호춘은 장현을 존경하는 것을 넘어 점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장현을 다시 흑화시키기 위하여 온갖 불법적인 일을 하며 제2의 장현을 양성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혜은이와 장현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악질적인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왕호춘과 장현의 사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며 왕호춘이 사망하자 진심으로 추모해주는 모습도 나옵니다. 장현은 왕호춘의 죽음에 의문을 가지며 1회회와 척을 지게 되었습니다. 야성은 외모지상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버프 중 하나인데요. 외모지상주의에서 야성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장현과 이도규가 있습니다. 장현은 이도규에게 야성을 수련받았으며 최근에 진짜 야성까지 터득하였습니다. 외모지상주의에는 무의식, 한모드, 야성, 죽일 각오, 죽을 각오 등 여러 버프가 있는데요. 야성은 길거리 싸움에서 가장 특화된 버프이기도 합니다. 야성을 사용하는 캐릭터는 인간의 약점을 공격하며 주변 사물을 응용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장현은 성룡과의 대결에서 목젖을 서슴없이 공격하거나 이지훈과 대결할 때 헬멧 파편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현은 집과 가족이 없어서 정처 없이 거리를 떠돌다가
박세림의 건물에 들어가게 되고 박세림과 만나게 됩니다. 박세림은 장현을 보고 나가라고 하려 했지만 장현의 외모와 분위기에 취해 장현과 동거하게 되었고 호스텔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최원석은 박세림을 보고 첫눈에 반하여 박세림을 지키기 위하여 응구 탱구와 함께 호스텔에 가입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장현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박세림을 좋아하는데 박세림이 좋아하는 사람은 장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우춘이 이간질을 하면서 장현과 사이가 멀어졌지만 현재는 가장 의지하는 사이로 발전하였고 절친이 되었습니다. 장현은 어린 나이에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요. 자식의 이름은 예나로 이진성의 육아편에서 첫 등장합니다. 장현은 자식을 굉장히 아끼며 육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범적인 아버지입니다. 성요한과의 대결에서도 예나의 장난감을 지키려다가 아쉽게 패배하였으며 이도규가 예나를 납치했을 때도 자신이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도규에게 계속 도전하는 감동적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또한 민동산이 자신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구타하는 것은 참지만 예나 앞에서 담배를 피는 것을 보자 바로 참교육하는 모습을 볼 때 장현이 나이는 어리지만 아버지로서는 100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현의 모티브는 아보키의 모델이자 전 얼짱 출신인 장현입니다. 작중 초반에는 실제 장현과 외모지상주의의 장현의 외형이 굉장히 유사했지만 현재는 작화가 바뀌면서 외형이 바뀌었습니다. 장현은 종관에게 아이키도를 수련받았으며 전투를 할 때도 아이키도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만큼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아이키도 고수로 유명한 윤준환 도장장님의 유튜브에서 장현의 아이키도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때 장현의 아이키도 실력이 상당하다고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장현은 재원고 미용과에 재학 중이며 미용과의 유일한 남학생입니다. 또한 박형석과 함께 재원고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장현은 재원고에서 박형석을 제외하면 가장 강한 캐릭터로 평가받습니다. 다만 재원고의 강자들이 현재 수련을 통하여 강해지고 있기에 2인자의 자리를 빼앗길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바스코는 브렉닥에게 무에타이를 수련받았으며 죽일 각오를 획득했습니다. 이진성은 복서의 긍지를 버리고 한모드를 획득했으며 진호비는 전성기의 힘을 되찾기 위하여 수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추후 장현이 재원고 2인자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 지켜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장현은 외모지상주의의 캐릭터 중 가장 불행한 과거를 지닌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친부모님이 장현을 학대하고 버렸으며 장현을 입양한 양부모님조차 장현을 학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장현은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거리로 뛰쳐나왔고 이도규를 만나게 됩니다. 1회회 3결사 편에서 고낭 위태고는 장현에게 패배한 뒤 강함과 불행함은 비례한다라고 말하자 장현은 그럼 내가 더 불행했나 보네 라고 말합니다. 장현은 작중에서 머리 스타일이 가장 많이 변화한 캐릭터 중 한 명입니다. 솜사탕 머리, 검은 머리, 회색 브릿지, 탈색 등 많은 머리 스타일에 도전했습니다. 손님의 머리는 괴상하게 깎아주는 장현이지만 자신의 머리만큼은 제대로 깎기에 인성 논란이 뜬 적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